2023학년도 고1 9월 학력평가 예술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모든 글은 맨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양하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사람마다 그 인식이 각기 다르다는 걸 설명합니다.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어떻게 다양하게 인식한다. 세상에 1문단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모두 다양하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라는 걸 꼭 기억하고 가봅시다. 한 가지 예로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볼 수 있는 범위와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의 지각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력이 어떤가요? 보통 시력이 0.5, 0.7인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시력이 1.0, 1.0으로 굉장히 좋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평균이 3.0, 기네스에 기록된 사람은 6.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시력이 3.0이면 2km 바깥에 있는 사물도 볼 수 있는데 몽골인이 보는 세상과 우리 0.5, 1.0인 사람이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이게 가시, 가청 범위에 따라 세상을 다양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우리는 1분 1초라고 끊어서 설명하지만 1분 끊고 1분 끊고 정말 이렇게 끊기나요? 안 끊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려고 끊어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 끊어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단락. 그런데 이러한 신체 지각이나 시력, 청력,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으로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3단락.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다. 여기에서부터 살짝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컷 인식하는 그런 신체 조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얼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비유법을 쓴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보는 세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우리는 한 번에 세상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일부를 비유법으로 얼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비유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신체 조건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는 세상의 얼굴이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신체 조건, 일상 언어 등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쉬운 말로 비유법으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존재면이라고 하는구나. 사람마다 신체 지각 조건, 언어가 달라서 세상의 다른 존재면을 보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낸다. 이 문장을 앞에 나왔던 문장과 연결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가도 한 명의 개인이기 때문에 보는 세상이 우리와 다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시선으로 본 세상의 존재면을 화가가 그림으로 남기고 우리는 여러 명의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와, 나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네 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4단락.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잉? 여기 나오는 단어도 어려운데 앞에 있는 문단과 잘 이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언어에 따라 세상의 각각 다른 존재면을 인식한다. 그런데 4단락에서 사람의 의식 수준, 생각하는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겠어.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알고 싶어.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형이상학은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이니 지금 미리 잘 알아둡시다. 형이상학, 형태, 그 이상의 것, 형태를 넘어서는 것, 철학을 뜻합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룬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면을 그렸다면 이제 그 너머에 형이상학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며 더 추상적, 관념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현대 회화의 존재적인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지는데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이며 일의적, 한 일자, 뜻의자, 뜻이 딱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의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다의적이죠. 만을 다자를 써서 아마도 과학이 일의적이면 현대 회화는 다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으로 드러낸다? 예를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을 드러내지만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침팬지를 연구한다고 합시다. 이 침팬지를 연구할 때 침팬지의 털, 침팬지의 유전자, 침팬지의 운동 능력, 침팬지의 세포 등을 연구해서 점점 하나의 침팬지라는 대상을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털, 유전자, 운동 능력 등이 많아 보이지만 한 가지 침팬지에 대한 것이며 그게 일의적이라는 뜻이고 이걸 깊게 파고들기 때문에 수직적, 심층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직적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평이죠. 아마도 현대회화는 수평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만내,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의 가능 세계가 혼재해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체주의 화가 대표 작가가 누굽니까? 피카소죠.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피카소 그림은 명확하게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얼굴의 앞면과 얼굴의 측면을 한 화폭에다가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회화는 수평적으로 얼굴 앞면과 측면 등 여러 장면을 합쳐서 일의적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드러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걸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내가 상상한 가능 세계를 합쳐서 그렸다고도 말합니다. 현실 세계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계속 수평적으로 합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와 놀라워 혁신적이야 라고 했지만 점차 널리 퍼져서 보편적인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5단락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실제가 아니라 화가의 내면을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로는 이제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 어렵게 됐나 봐 라는 인식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빼버리고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거야 라고 보는 딱 두 개로만 잘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신체 지각 능력, 일상 언어 사용을 통해서 각기 세계의 다른 존재면을 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형이상학적, 더 철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관심이 생겨나서 그걸 현대회화가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상상의 세계를 그리다 보니 추상성이 점점 더해져서 사람들이 이젠 전통 회화랑 많이 달라져서 현대 회화는 현실 세계가 하나도 없어. 현실 세계는 못 드러내고 다 상상의 세계만 드러내. 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가의 글쓴이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의 글쓴이는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야. 아무리 현대 회화에서 추상적인 상상을 그렸다 하더라도 다 현실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 딱 잘라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어. 내면의 추상적인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낸 거다. 아무리 추상적인 거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추상의 근본은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변형하고 과장해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존재면 중 하나라고 봐야 된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준다. 왜? 이미 현대 회화 속의 가능 세계에 현실 세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 회화의 상상 가능 세계로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로 가보겠습니다.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내는 가시적 존재지만 가능할까? 시각시 눈에 보이는 존재.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락. 전통 회화는 여러분 전통 땡땡땡 고전 땡땡땡이 나오면 그 전통과 고전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고 비교의 대상으로 나온 것이니 전통과 고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인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 객관적의 반대말은 주관적, 외면의 반대말은 내면. 아마도 주인공은 주관적 내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하고 보면 아랫줄에 현대회화가 있네요. 이 현대회화가 주인공이고 얘가 주관적 내면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 현대회화는 회화의 가시적인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 맞네요.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주관 내면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 현대 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 회화 속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아무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 실제를 그린다 하더라도 그게 화가의 주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림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실제가 주관화돼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의 대칭을 만들거나 내 주관으로 마음속에서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과는 다른 비현실적인 허구를 표현해내고자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음악에서 사용되는 딴딴딴딴 듣기 좋은 이 음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딴딴딴딴 너무 균질하고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어떤 예술의 흐름,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는 흐름에 대항했다는 건 그걸 거부하고 다른 방향을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 엔진이 작동하는 소리,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등이 나오면서 하나의 멜로디, 리듬을 형성합니다.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딴딴딴딴, 딴딴이 분절돼 있죠. 사이렌은 음과 음 사이가 분절되지 않고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이 바레즈의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 시작하고 곧바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엥 하는 그 사이렌이 딴딴딴딴 끊기는 것과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 일상의 소리라는 점에서 음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한 작곡가 셰퍼르는 사람 소리, 개 짖는 소리, 기계음, 자연음 등을 모두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여 구체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르노트 베메는 이렇게 예술을 일상적 삶으로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베메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 맥락에서 분리돼서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되는 걸 비판하였습니다. 왜 예술은 예술가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만 할 수 있냐? 일상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